해도 내 여자친구는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결혼 전에 이미 전처는 우리 어머니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난 교통사고로 인해 지적장애 3급이 되셨습니다. 지능지수 검사 결과 50 후반. 평소엔 그냥 사고 전 어머니와 다를 바 없지만 조금만 몸이 힘들거나 투정 부릴 일이 생기면 초등학교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보채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전처는 장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기에 적적할 수 있으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흔쾌히 가는 것을 반겼습니다. 전처가 여행을 간 사이 저는 며칠 본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유기견 강아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강아지를 아기처럼 안고 강아지만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문득 어머니와 나는 단 둘이 여행을 갔던 적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강아지를 쓰다듬는 어머니를 보자 왈칵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도 그렇게 정성스레 키우셨으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나를 위해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난 사고로 이제는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 강아지 같았습니다. 어딘가를 가자고 하지도 못하고 그저 본인을 좋아해주는 존재만 있다면 그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강아지. 본가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친 듯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처가 돌아오고 나서 아내에게 연차와 주말을 이용해 어머니와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왜 자신은 놔두고 어머니와 여행을 가냐는 짜증 섞인 힐난이었어요. 적잖이 당황했고 또 황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에 현실을 부정하며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타추경사하여 혹여나 그런 모습에 내가 반응해 더 큰 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걱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토라진 전처를 달래며 다시 한번 어머니와의 여행을 이야기했을 때 전처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니네 엄마 어차피 좋은데 데려가도 뭔지도 모르잖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화가 나서 몸이 떨린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불든 내 두 눈을 외면한 채 전처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흉을 이어가더군요. 그리고 전처에 대한 내 감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무색이 되었습니다. 전처의 뺨을 치고 겨우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가. 긴 연애와 결혼 생활 간 단 한 번도 나는 전처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놀란 전처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는 전처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모든 대화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의 2번이 전처와 마주본 것이 전부였어요. 전처는 가정법원 앞에서 나를 보았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고 말하며 귀찮은 일이라는 듯 하찮은 일에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느냐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결혼 전 무언가를 잘못하면 항상 용서하고 웃어 보였던 나를 떠올려서였을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전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어도 사람 속을 알진 못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나는 한 달에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캠핑이나 여행을 갑니다. 캠핑장에서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쪼르르 따르며 어린 아이처럼 웃고 뛰는 어머니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함에 울컥울컥 호흡이 가빠집니다. 고기라도 먹게 되면 잘 구워진 고기를 호호 불어 아기에게 먹이듯 강아지에게 먹이는 어머니를 참아 볼 수 없어 그릴의 열기와 연기 사이로 얼굴을 숨기네요. 내가 하는 유일한 후회는 더 빨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지금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읽는 모두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뺨 한 대만 때리신 게 크나큰 실수이시네요. 어쩜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행복이 당신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댓글 2. 저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양병원에 아파서 있는 시어머니 보고 갈 사람은 빨리 좀 가줘야지, 살 사람 살지 라고 지르는 며느리도 봤습니다. 제가 병원 직원이라 나중에 시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병원비하고 노후에 쓰려고 통장에 2억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죽을 거로 생각한 며느리가 몰래 빼돌렸는데 시어머니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건강은 좋아졌는데 며느리가 중간에서 돈을 다 빼돌려서 아들하고 관계도 서먹해진다고 울더라고요. 잘못하면 자긴 죽고 아들은 이혼하고 손자는 남의 손에 크게 됐다고. 아무튼 참 마음 아픈 글이네요. 두 번째 사연. 부모 없는 남편의 조카가 점점 미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의 조카가 부모가 없어서 어머니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어디까지 챙기고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저희도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 보니 더 배우자와의 트러블이 심해서 고민입니다. 일단 부모 없는 조카를 둔 사람이 챙기는 것은 조카 생일과 조카 밥 한 달에 서너 번 사주는 거, 그리고 가끔 드라이브 하는 것과 가끔 조카와 저희 아이 포함 다 같이 놀러 데리고 가주는 겁니다. 연락도 자주 합니다. 조카에게 공부 방향이나 미래에 관한 걸 자주 묻고 관심 가지며 걱정해주고요. 조카가 사고 치거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와 상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조카에 관한 걸 자주 얘기하며 신경 써가며 케어하는 것 등등. 위에 나열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는 모든 게 불만인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키운다고 데려왔으면 책임은 혼자 져야지, 책임을 나눌 것 같았으면 본인과 결혼을 안 했을 거라 합니다. 객관적, 주관적 다 괜찮으니 혹시 배우자에게 부모 없는 불쌍한 조카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추가.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서 저와 다른 의견들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저를 깎아내리는 건 너무하다 생각돼 추가글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걸 수도 있고 타협점을 찾고 싶기도 해서 썼는데 저를 내려치려는 댓글이 보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돌쟁이입니다. 조카는 내년이면 중학생이고요. 조카 엄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조카의 아빠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개차반이라 어머니가 데려와서 여태껏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죠. 하지만 결혼 전에 배우자와 얘기했던 내용은 조카와 어머니를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쓸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약속했던 부분과 아예 달라요. 어머니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 조카까지 얹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엄마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카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게 아니라 갈수록 애가 미워지고 싫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는 카이스트에 태우면 발작할 정도로 거부해서 저랑 같이 벨트를 묶고 안고 타야 합니다. 조카랑 드라이브 하는 날이면 꼭 자기가 앞에 타겠다. 나 어디 타느냐 이 한마디를 해요. 배우자는 이 한마디에 바로 앞에 타라 하죠. 저는 아기와 같이 뒷자리로 쫓겨난 셈이고 불편하게 갑니다. 활동량이 많은 애라 가만히 있지도 않고 놀고 싶은데 안고 있으니 보채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조카랑 앞에 나란히 앉아서 애가 울든 말든 조카에게만 말 걸고 조카와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배우자를 뒤에서 보고 있으면 초라해집니다. 남편 혼자 보내면 된다 생각해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본가와 저희 신혼집은 2시간 걸립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아기가 신생아일 때도 남편은 조카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2시간 거리를 운전해 가고 싶다 한 다른 먼 지역을 데리고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이해했죠, 처음엔. 근데 이런 날이 반복되니 조카가 요구하는 게 늘어갑니다. 자기 생일에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갔다 오자 합니다. 자기 생일을 꼭 챙기라는 식으로 3달 전부터 배우자를 들들 볶고 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정도라 저는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고요. 배우자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날이면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데 꼭 큰 소리로 떡볶이, 치킨을 외쳐대는데 평소에 배우자가 먹고 싶다 한 걸 사주는데도 요구를 합니다.
가족끼리의 식사에 조카가 먹고 싶다 하는 걸 먹는 게 맞는 건가요?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본가에 음료수가 없어서 좀 사주려고 조카가 굳이 갔다 오겠다 해서 제 카드를 줬는데 음료수 포함 아이스크림, 빵, 과자 등 허락 없이 사오는 걸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직 어려서요? 어려도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거면 이거저거 먹고 싶다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부모가 없어서 누리고 싶은 걸 전부 누리고 살진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학원도 보내주시고 태블릿 같은 것도 1년에 2번을 교체해 줄 만큼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기는 많이 어려 사람 많은 곳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의 어머니께 잠시 맡기고 조카 데리고 행사하는 곳 다른 지역도 데려가 놀아주고 보여주고 배우자 어머니와 조카와 다 같이 펜션도 데리고 가서 물놀이도 시켜줬습니다. 그럴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저녁이 다 되어 갈 때까지 데리고 다녔지만 또 다른 지역 어디를 가자 저기로 가자 해댑니다. 저희 집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출근도 해야 하고 다음에 가자 하면 바로 삐지고 이런데도 비 맞춰가며 데리고 다니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해 정이 떨어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자에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실을 말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만큼 할 수 있겠냐, 너라면 내가 너처럼 하는 걸 이해하겠느냐니까 배우자 본인은 그렇게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사기당한 것 같고 이걸 부모 없는 안쓰러운 아이라 나만 감내하고 참아야 하는 현실 앞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니 인정하겠습니다. 남편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지원은 이해해주지만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 역시 조카에 대한 마음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 마음을 조카에게 티내는 것도 조카에게는 상처이니까 최대한 저는 적게 만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소연해봅니다. 댓글 1. 고아원 봉사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네요. 조카가 안쓰러워서라도 더 챙기겠는데 참 부모가 돼서 어찌 그리 인색하나요? 님이 일찍 죽어 님의 자식이 그런 대우 받길 바라세요? 참 못됐고 못났네요. 댓글 2. 남일이라고 다들 대인이시네요. 조카가 안타깝긴 하지만 당연히 싫을 것 같은데요. 내 아이도 있는데 엄마 아빠의 관심을 얼마나 나눠줘야 하나요? 당연히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싶고 온전히 내 애한테 사랑 주고 싶은데 저렇게 자꾸 데리고 다니면 차별하게도 눈치 보이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조카 데리고 다니더라도 가족끼리 나가서 시간 보내는 날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하고 잘 마음을 풀어보세요. 댓글 3. 여기 무슨 본인 일들 아니라고 착한 척 써놓은 거 봐요. 배우자가 저렇게 챙길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라잖아. 저 정도면 과한 거 맞는데요?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대화도 가족끼리만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심지어 맞벌이 부부면 주말뿐이 시간이 없을 텐데 한 달에 밥 서너 번 가끔 드라이브 놀러 갈 때 데려가고 이러면 부부만의 시간은 대체 언제 가지나요? 물론 배우자가 저렇게 하면서 부부만의 시간을 따로 자주 가진다면 상대방이 불만이 없겠지만 이미 다른 한 명이 불만이 나왔다는 건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내가 소외되는데 배우자가 조카 챙기는 게 불만일 수 있지요. 결혼은 둘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남편이 좀 너무하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